나비 박사 석주명 박사의 삶을 재조명한 뮤지컬이 뉴욕에서 올려집니다. 9.11 테러 현장에 사라졌던 월트레이드 센터가 다시 우뚝 솟았습니다.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민개혁 지지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인회관 개보수를 위해 대출받은 돈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위험한 도로에 포트리 르모인 애비뉴가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의 파블로라 불리는 나비 박사 석주명. 그는 나비를 사랑한 과학자이자 애국자였습니다. 석주명 박사의 삶을 조명한 뮤지컬 작품이 뉴욕에서 올려집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75만 개체의 조선산 나비를 채집하여 800여 개가 넘는 잘못된 학명을 정리한 석주명 박사. 20세기 중반 석 박사의 혁신적인 업적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자연과학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석 박사의 일대기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비를 사랑하고 환경을 대변한 석 박사의 삶을 재조명한 뮤지컬 작품이 뉴욕 재즈 링컨 센터 로즈홀에서 막을 올립니다. 닥터 버터플라이라는 제목으로 선보이는 이번 뮤지컬은 석 박사의 일대기와 더불어 파괴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한국산 토종 창작 뮤지컬인 닥터 버터플라이는 동서양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김진영 연출과 브로드웨이 제작진이 만나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하고 얼만큼 맞닿아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데 그것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감이 가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역사를 통해 교훈을 주고 환경을 생각하게 하는 닥터 버터플라이는 오는 20일 수요일 오후 8시와 다음 날인 목요일 오후 3시와 8시 모두 3차례에 걸쳐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눈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졌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벌써 12년 전의 일인데요. 그 자리에 다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우뚝 섰습니다. 4개의 건물 중 이제 2개가 완공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9.11 테러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의 총 4개 건물 가운데 하나인 4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완공돼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4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978피트 72층짜리 건물로 7개 건물 가운데 가장 높은 1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옛 건물이 있던 바로 위에 지어진 건물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폭포와 나무 등 인공 자연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뉴욕 뉴저지 항만청과 뉴욕시 정부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4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문을 여는 것은 뉴욕시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쉘던 실버 주 하원 의장도 야만적인 행위로 참혹하게 변해버린 현장에 이처럼 멋진 건물이 새로 탄생한 것은 매우 가슴 벅찬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념 행사에 참석한 200여 명의 사람들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완공이 뉴욕의 재도약을 의미한다고 평했습니다. 한편 4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이날 준공식을 마쳤지만 실제 사무실 입주까지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망과 실망, 희비가 교체하는 속에서 이민개혁안 상당히 위태로워 보였는데요. 초당적 협조와 상대 비난이 꼬리를 무는 사이 이민개혁안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어제 하원 공화당은 상원 이민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아무도 읽어보지 못한 1,300페이지에 달하는 상원 이민 법안을 하원에서 논의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이민개혁안이 공화당 내에서도 추진될 수 있고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던 관측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연방 하원의 회기일은 13일이 남았습니다. 11월의 5일과 12월의 8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하원에서 그대로 채택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하원의 포괄 이민개혁 법안 협의와 올해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로버트 굿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이민개혁의 기본 원칙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개혁 지지자들은 공화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그들 스스로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뭉쳤지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뉴욕 한인회가 한인회관 개보수를 위해 대출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한인회 운영과 재산세,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한창현 32대 뉴욕 한인 회장은 지난 12일 역대 회장단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융자금 사용 내역을 밝혔습니다. 대출금 63만 달러 가운데 24만여 달러는 기존 모기지 완납에 쓰였고 21만여 달러는 재산세를 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은행 수수료 2만여 달러와 상하수 처리 비용 2만 2천여 달러도 융자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회장은 모기지가 밀려있지는 않았지만 월 페이먼트가 비교적 부담이 컸고 보일러 기름값이 1년에 18,000여 달러나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인회관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한 전 회장은 한인회 운영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추가 자금이 필요했다며 융자를 받은 뒤 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사비에는 온수형 보일러 설치와 건물 표면 보수 공사 등이 착수금으로 사용됐고 31대 한인회 기관 중 5층 세입자 퇴거 절차를 위해 선임했던 변호사 비용도 융자금에서 지급됐다는 것이 한 회장의 설명입니다. 7번 전철 연장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또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통 시기를 늦출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7번 전철 연장역에 설치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제조사 자체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역과 제이콥 제비츠 센터 인근 11 애비뉴 34 스트릿을 잇는 7번 전철 연장 공사는 이미 한 차례 미뤄진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불합격 판정으로 공사가 또다시 늦춰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캐피털 공사부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통 시기를 늦출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결함이 발견된 것은 시인했습니다. 이에 개발사는 웨스트사이드 철로 야드에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다시 한번 시험한 후 또 문제가 발생하면 새롭게 공사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연방정부 폐쇄로 인해 연방정부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7번 전철 연장 공사의 강력한 후원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임기 만료 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감면 혜택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요 도시 시장들이 이에 대해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지시티와 뉴악, 엘리자베스, 퍼세이, 모리스타운, 캠든 등 10개 도시 시장 10명은 지난 12일 주 상원에 편지를 보내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현재 주내 대학에 재학 중인 불체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린 시절 미국에 와서 공립학교 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했다며 이들에게 2배 수준인 타주 학생 학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들은 또 불체 학생들에게 학비 감면 혜택은 물론 장학금 보조와 주정부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하원에는 현재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고 주 상원은 오늘부터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뉴저지주에 사는 불체 신분의 학생은 주립대학에 지원할 수는 있지만 거주자 학비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불법 체류 학생들의 학비 감면과 학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주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지지자들이 늘어나면서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도로인가를 불문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식이 없다면 상대방에게는 모두 위험천만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위험하게 설계된 도로들도 있죠. 한인들이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일부 도로가 위험한 도로에 포함됐습니다. 인터넷 신문 패치가 2011에서 2012년도 뉴저지주 교통국 자료를 분석해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인이 많이 이용하는 뉴저지 일부 도로가 위험한 주도 22위에 포함됐습니다. 포트리의 루모인 애비뉴와 역시 포트리 루트 67이 주내 두 번째로 위험한 도로에 올랐습니다. 루모인 애비뉴는 100만 마일 주행당 11.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버겐 블러바드도 교통사고 발생 10.81건으로 주내 3위에 올랐으며 그랜드 애비뉴와 루트 93도 7.21건을 기록해 전체 12위에 올랐습니다. 그랜드 애비뉴는 리츠필드와 팰리세이드 파크, 레오니아, 잉그루드 타운을 잇는 주도로 한인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도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지시티에 위치한 루트 139U는 100만 마일 주행당 사고 14.59를 기록해 뉴저지에서 가장 위험한 주도로 꼽혔습니다. 이 도로 역시 홀랜드 터널을 이용하는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여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사고 원인을 분석해 교통 체계를 바꾸고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모두가 안전에 대해 늘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아울리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